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0만 5천 원에 3%요. 40만 5천 원이요? 아, 그래도 올해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최근에. 네, 조금씩 1% 들어갔는데요. 아, 네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아, 네. 그런데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그리고 매수에 또 대한 이렇게- 부분 한번 네, 여쭤보도록 또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1차는 얼마까지 가는지 추가 매수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음. 사실 이 정도 매수가도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들어가신 것 어. 같은데 좀 밀렸어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무리일까요? 네, 이사님. 글쎄요. 일단은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의견이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시청자님한테만 한번 그 질문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40만 5천 원 가격대를 보니까 일단은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이라 좀 판단을 좀 하신 건가요? 아니, 그 위에서 네. 1% 사가지고 3%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 뭐, 지금 이렇게 조금씩 모아 나가시는 게 장기로 보고 지금 바닥이라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게, 좀 바닥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조금 사 모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단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서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탄산리튬 가격 동향하고요. 그리고 양극재 수출 단가 이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있잖아요. 요 네. 가격대가 계속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딴 거 상담을 더 길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단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중국 탄산리튬 가격 동향하고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 단가 동향 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서 삼성 SDI가 40만 원대 요 가격이 있잖아요. 계속 지켜준지 여부만 보시면서 뭐 몇 퍼센트까지 담으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추가하면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제가 보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도 조금 들어가도 7%를 더 넣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격을 어느 선에서 몇 프로, 어느 선에서 몇 프로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네네. 딴 거 없어요. 지금 어쨌든 차트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40만 원대가 지지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의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9만 원 전후 있잖아요. 네. 요 가격이 달마다 지지가 되게 되면은 그거 보고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39만 원요? 네네네. 근데 39만 원 네. 아래로 뭐 37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결국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저가 매수에서 추가 매수에서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계속 확인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달마다 39만 원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확인하시고 1%씩 생각하신 대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네네네. 예, 예.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예,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삼성 SDI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으니까요. 전략 만드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네. 물타기에서 82,000원에 아. 지금 20%입니다. 이미 또 물타기를 하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가격이 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꿈틀꿈틀거려서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려나 하고 지금 물어보는 중입니다. 네, 엔터주가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네. 가지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두 분 통해서 일단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두셨고요. 어. 그래도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뭔가 갈 듯 참 안 가요. 맞아요. 오. 뭐 최근에 뭐 아티스트 리스크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뭐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차장님 그래도 긍정을 주셨어요. 우선 좀 엔터주에서 네. 뭘 더 살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런 점에서는 역시 뭐 실적 시즌도 겹쳤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그 엔터 4사 중에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좀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이 SM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다른 엔터주 안에서도 이제는 좀 엔터주 많이 떨어졌잖아요. 정말 많이 떨어졌는 상태에서 좀 담아볼까 한다면은 지금은 SM이 1순위다. 이거는 좀 변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엔터 업종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3분기는 정말 실적이 안 좋고 4분기부터 반등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4분기까지 실적이 반등을 할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저 S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음반이나 또 MD 매출 또 이제 이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다른 엔터 그 아티스트 대비해서는 정말 무리 없이 잘했던 게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점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SM의 실적에 대한 어떤 등락폭을 많이 내진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좀 외부적인 뭐 지분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까지 100%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좀 우려가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우려감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지금 SM 같은 경우에 좀 비중이 좀 20%시지만 저는 30%까지 올려도 크게 좀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엔터 그 SM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떤 중국 쪽과의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을 좀 많이 좀 덜어내는 것도 저는 이제 SM이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추이를 좀 지켜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주가 상태는 저는 악재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고 호재 부분은 덜 반영됐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SM은 저는 여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골든볼님께서 엔터주 모아갈 때인가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고 네. 민님께서도 JYP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차장님 그러면 SM에 한정된 이야기인 거죠? 다른 엔터주는 좀 아직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좀 네. 리스크는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엔터주 안에서는 SM을 지금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3분기 때가 가장 최저점이고 4분기 때가 이제 반등한다. 근데 이거는 상반기 때도 그랬거든요. 네. 상반기 때도 뭐 1분기 때, 1분기 때가 최저, 2분기 때 반등한다는 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YG도 어떤 그 기업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블랙핑크에 네. 대한 의존도를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거 네네.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 3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좀 추정치가 좀 많이 좀 높았었던 상황이었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로 봤을 때는 저는 SM이 추정치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목표 주가를 12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는 시점에서 저는 SM만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안에서는 SM을 좀 긍정적인 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MC넥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350원에 13%입니다. 오래되셨네요. 예, 굉장히 물타기 한 거예요.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네. 아이고,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고요. 네. 되게 갸우뚱하시면서 결국 또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좀 오래되셨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할까요? 얘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앱지넥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외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시청자님, 네네. 저 혹시 그 MC넥스를 매수하실 때 네네.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아 보여서 매수하셨을까요? 카메라가 네. 많이 쓰이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MC넥스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잘 나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주가가 안 갈까요? 예, 이게 그게 답답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소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MC넥스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 소외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문제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방금 네. 처음에는 4만 원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4만 원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단가 낮춰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죠. 네네, 그 당시에 그렇죠. 여기서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다음부터는 그 바닥이든 저가 매수를 하실 때 하락 구간에서 하시지 마시고 하락에서 옆으로 누울 때 있잖아요. 조금 네네. 전에 그 SM처럼 네네. 차라리 그때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네네. 보다 지금은 하락 추세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데 네네. 지금 MCS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1차 벤더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관련돼서도 벤더잖아요. 근데 그쪽에 지금 영향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가져가자는 마련한 그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좀 부각이 돼야 얘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일단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제가 그 말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MCS가 예전에는 스마트폰 관련주였는데 이제는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카메라 1차 벤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줘야 이게 갈 건데 네네. 그게 부각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 이게 1번이고요. 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 종목이 하늘색 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네. 하늘색 선이 뭐냐면 241선이에요. 네네.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도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241선까지 반등은 나와요.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이 241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6,000원, 25,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서 돌파가 또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까지 갔는데 241선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도 한번 매도를 할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요? 25,000원에서 26,000원이요. 네네.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차가 테마가 또 부각되면서 반등이 나온지 기다릴 건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얘가 241선까지 반등을 주니까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고민인데 그 두 번째 고민이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번이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제가 어떤 걸 선택하라고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단지 1번 상황이 됐던 2번 상황이 됐던 그 상황이 왔을 때
따라서 일단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고민을 하루 정도만 더 해보세요. 하루 정도만 좀 더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물타 가지고 26,000원에 25,000원에서 26,000원 손에 겪어보고 나가면 안 됩니까? 여보세요? 예. 그때 가서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물타기를 더해가지고 음. 예, 기술적 반등이나 올라가면 안 네네.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적 반등도 지금 22,000원대에서 바닥을 잡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22,000원 확인을 예.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물타기를 지금-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근데 MC넥스가 지금 가격이 22,000원이거든요. 네네. 요 가격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안 빠지면 물타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여기서 2만 빠지게 되면 물타기 하지 마세요. 종가에 22,000원에서 빠지면 네네. 전부 다 종가상 선정하는 게 22,000원 이상을 낫습니까? 계속 지켜주느냐. 네, 예.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떤 대응 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상담을 한번 끝내지 마시고 네네.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이거는 계속 케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25,000원에 대가 이거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볼까요? 22,000원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네. 받던지 아니면 25,000원 말씀하신 대로 25,000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상담을 받던지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하시면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 가격 라인들까지 정말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 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154님께서 금호석유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5만 8,500원, 그리고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물타기도 여러 번 이미 했고 배당금을 3번 받을 만큼 오. 보유 기간이 길었습니다. 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셨던 네.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매수가랑 거의 비슷하게 네.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차장님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증권가에서는 2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차장님. 근데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지금 그 시장에서도 예상하는 거는 그 최고로 지금 940억, 네. 94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전에서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래도 900억 이상은 계속 추정이 좀 됐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 작년이나 실적이 너무 좀 안 좋았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얘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 합성고무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경기나 또 이제 그 증설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는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참 주가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받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4번의 어떤 물타기나 또 이제 40% 비중까지 맞나요? 40%. 네. 정말 좀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또 배당금 3번이나 받았다고 하셨던 부분은 정말 금호석유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시고 또 기대감도 크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거의 매수 단가까지 왔잖아요. 오늘 좀 주가 상승세를 큰 폭으로 보여주면서 왔는데, 저는 보유 관점을 매수 단가 위 뭐 이익 실현 구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너무 많지만, 저는 지금 그 이슈나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이제 외국인 기관에 이 금호석유를 일별로 봤을 때도 계속 지금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좀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금호석유는 실적에 맞게끔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합성 고무 가격에 대한 상승 추세는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의 뭐 타이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전기차 쪽 타이어보다는 교체 타이어 쪽에서의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기차 쪽에서의 타이어에 대한 수혜 부분은 두 번째로 좀 번외로 생각을 하시고 이 일반 내연기관 쪽에서의 교체 타이어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타기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에서 약간 홀딩 관점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2023님이신데 삼성전기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5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홀딩해야 될지 여쭤보시는데 네. 그래도 수익권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음봉이 나와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크게 수익 보셨는데 이사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절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홀딩 해야 할까요? 질문에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하세요. 아하. 하시고 팔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팔잖아요. 네. 내가 파니까 바닥이네. 그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아유. 내용은 다음에 전화연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냥 홀딩하세요. 끝. 네. 네. 어디까지 홀딩을 할까요? 이거는 예. 삼성전기가 이게 2021년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랑 같이 갔거든요. 아. 근데 이게 2023년부터 같이 안 간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이슈가 뭐였죠? HBM 있잖아요. 네. 삼성전기 HBM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도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누웠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AI가 묻었습니다. AI가 묻으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삼성전기는 팔 이유가 없어요. 홀딩.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많이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 도와드렸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